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써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네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힘든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까지 짬내서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해요. 스스로를 대견하다, 멋지다, 칭찬해주며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게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오늘은 한국의 회사 문화에 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수직적인 문화에서 수평적인 분위기로 바뀌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이전부터 수직적이었던 문화가 한 번에 바뀌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자유롭달까?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보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됐다 하면 바로 퇴근을 한다거나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예전부터 퇴근 시간이 된다 해서 바로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끝나야 퇴근을 할 수 있거나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눈치껏 자리를 지키다가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서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분위기가 익숙한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런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예의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회사 문화는 이러한 두 분위기가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수직적인 분위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직급으로 부르고 당연히 존댓말을 사용해야 했어요. 반대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너무 훈계를 한다거나 나 때는 이랬는데 말이야, 요즘은 참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라는 태도를 꼰대 라는 표현을 써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존댓말을 써야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 회사를 만들고 또 구성원들 거의 다 20대에서 30대가 많기 때문에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해서 영어 이름이나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기도 하고 마지막에 님을 붙여서 써니님 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많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님이라는 표현이 서로를 높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를 담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수직적인 문화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적인 문화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상사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하고 그 지시에 맞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가면서 이전보다는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적당한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수직적인 문화와 극단적으로 수평적인 문화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밸런스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 쉽죠? 실제 적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회사의 분위기는
이렇게 수평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지만 아직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수직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 문화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강요가 정말 많았고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다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술을 안 마시면 눈치를 주는 상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눈치 주고 강제로 마시게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들 그런 부분을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회식을 강요하는 회사가 많이 줄어들었고 회식 빈도도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근, 잔업에 관해서는 이것도 회사나 직종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주 40시간, 즉 일일 8시간 근무해야 하는 게 정해져 있고 주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꼭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회사다 하면 그건 문제가 많은 악덕 회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DJ 써니의 에피소드. 회사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프리랜서처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약 5년간 했었고 한국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마케팅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 비교적 스타트업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30대 중반의 남자분이 대표님이셨어요. 직원들도 거의 20대였고 많아도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좋았던 건 직원들끼리는 꼰대가 많이 없었어요. 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역시 스타트업은 생긴 지 몇 년 안 된 회사다 보니까 이제 막 커지고 있다 보니 대표님의 마인드나 열정이 엄청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 야근도 당연히 많았고 그런데 대표님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또 주말에 카톡으로 업무 연락이 자주 왔는데 그거에 대한 미안함도 없으셨어요. 이게 저도 당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가스라이팅처럼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대표님이 또 한 성격 하시는 분이시라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정리를 하면서 판매 가격이나 팔았을 때 이게 회사 입장에서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마진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엑셀로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해서 계산을 해라. 너가 뭐 숫자도 계산 못하는 바보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엑셀에 수식을 넣어서 숫자를 바꿔 넣으면 다 계산을 알아서 해주는데 그걸 계산기를 켜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라는 게 정말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더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걸 듣고만 있어야 하고 그렇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또 굳이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셔서 저도 민망하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그 회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어디든지 이상한 사람은 꼭 있다 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가장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첫 번째 표현은 짬을 내다. 짬을 내다, 짬내다 라는 표현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틈틈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짬을 낼 수가 없어 라거나 오늘은 출근하는 중에 짬내서 한국어 공부를 했어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대견하다. 대견하다 라는 뜻은 무언가 자랑스러울 때 쓰는 표현인데 비슷한 표현으로는 기특하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문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이 대견하다 라고 쓸 수 있는데요. 대견하다 또는 기특하다 라는 표현은 보통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랫사람에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스스로가 대견하다 라는 표현처럼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윗사람에게는 쓰면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표현은 누리다. 누리다 라는 표현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예문을 보고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복을 누리다, 자유를 누리다, 혜택을 누리다 이런 표현들과 같이 자주 쓸 수 있어요. 그럼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짬내다, 짬내다, 짬내다. 두 번째, 대견하다, 대견하다, 대견하다. 세 번째, 누리다, 누리다, 누리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라디오 방송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바로 정주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답은 몰아보기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나 오늘 오징어 게임 정주행할 거야 라든지 나 오늘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 몰아보기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문제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결혼식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한국 결혼식에는 신부의 가방을 들고 신부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정말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밤 되세요.